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첫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텃밭 광주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5.18 가해자의 후신, 또 5.18을 부정하는 반역 집단이라며 맹비난했고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비례대표 선거제 유지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45일 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자매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에 나섰습니다. 정부 인사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5.18 왜곡, 망언 파문을 겨냥해 필요할 때만 5.18을 이용한다며 정부와 국민의힘 심판을 위해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18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그 정신 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에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후보 등록 첫날 이곳 광주를 찾아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도 그 중심은 민주당이어야 한다며 제3지대에서 약진하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은 조국혁신당으로 담되 중요한 것은 일당이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된다. 151석을 꼭 만들어 주시라고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광주 일정에는 8명의 지역 총선 후보들과 이해찬, 김부겸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호남 제2당을 자신했던 개혁신당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전환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공천을 둘러싼 내홍까지 불거지면서 지지율 반등을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총선 전국을 앞둔 지난달 초 순천을 찾았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호남의 제2당이 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개혁정당과 반개혁정당 간의 경쟁으로 최소 2당이 되는 확실한 구도를 만들겠다. 하지만 제3지대 세력과의 통합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지자들이 이탈했고 극심한 내부 갈등으로 새로운 미래와의 합당 결정도 11일 만에 철회됐습니다. 현재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3% 안팎.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지역구 출마자들도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신당은 순천 출마를 준비했던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전환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천 전 최고위원을 앞세워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총선 이후에도 외연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순천에서 기자회견을 연 천 후보는 지역구 출마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순천의 두 번째 국회의원 역할을 하겠다며 의대 유치 등의 지역 현안을 충실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도 동탄에서 지역구 선거를 뛰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를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두고 양양자 원내대표는 강하게 반발하며 탈당을 시사했고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도 당직 사퇴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선거가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당 내홍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가 개혁신당에 던져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70여 명이 후보 등록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출마자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여야의 총선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2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판세를 살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 시간에 여야의 총선 성적표를 전망하고 눈여겨볼 광주 전남 지역구를 살펴보는 한편 조국 혁신당의 바람 등 총선 변수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토론은 김유정 전 국회의원,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구기룡 뉴시스 광주 전남본부 대표이사가 참여하며 광주와 목포, 여수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잘못 투입해 발생한 사고와 이 피해 노동자들의 고통, 앞서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초롱 기자, 한전이 파악한 사고 경위를 듣기까지가 쉽지 않았다고요? 취재 과정 어땠습니까? 네, 먼저 사고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는 데만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지난 1월 31일 전남 신안에서 배전 노동자 감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원인을 알기 위해서 수일간 연락을 했지만 한전에서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 공개까지 청구를 했고 3주 만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대전, 충북, 강원 사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주일에 걸려서 답변이 왔는데 원인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작업 관련자 간 의사소통 오류입니다. 한전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 감리 등 여러 작업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누가 어떤 소통을 어떻게 왜 잘못했는지 등의 내용이 빠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취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전의 답변이 다소 느리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이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하면 사고 원인이나 배상 부분에 대해서 한전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소통 부분이 쉽지 않겠구나를 몸소 좀 느낄 수 있던 부분이고요. 협력업체나 거기에 소속된 배전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약 관계상 한전보다 의뢰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화가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사고 노동자 피해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요? 네, 바로 정신적인 피해 부분인데요. 먼저 노동자와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밤에 잠을 쉽게 들질 못하고요. 들어도 중간중간 많이 깨고요. 지금 1년 8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주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상황의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다음에 그 후유에 따라서는 그 정신의 고통이 아주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네, 또 복귀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자꾸만 사고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집중보도 이후에 한전이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전은 이제 매년 평균 배전 작업이 30만 건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사고가 약 7건 발생을 했고 이 가운데서도 한전의 과실로 인한 게 한 건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매우 적다라는 거를 말한 건데요. 이게 단 한 명일지라도 당사자한테는 비극이고 또 일생 동안 감당해야 되는 피해입니다. 또 노동자 대부분이 가장이다 보니까 그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이 한 명의 노동자라도 이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정부와 한전 그리고 업체의 각별한 주의,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김초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가 모레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가운데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 12번째 우승을 향한 힘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주축인 나성범 선수의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고민도 많지만 선수들이 잘 준비했고 선수층도 두터워졌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은 호주와 일본 전지훈련과 시범 경기를 거치며 선수들이 잘 준비했고 투타와 수비 모든 면에서 잘 갖춰졌다면서 올 시즌 대권을 향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목표는 우승이고 또 워낙 팬분들께서 응원 지지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힘을 더 받으면 충분히 저희가 원하는 목표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팀의 주축인 나성범 선수의 부상이 아쉽지만 충분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많다면서 오는 4월 말까지만 잘 버티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5월 초부터는 충분히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4월 말 뭐 한 20경기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까지는 시범 경기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인 이우성과 황대인 선수를 적절히 활용하는 등 상황에 맞게 선수들을 기용하는 유연한 전략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출전을 시킬 생각이고 그게 저희 팀한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올 시즌엔 10개 구단의 전력이 평준화된 것 같다면서 이기고 지는 경기를 구분하는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경기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다 내주는 상황이 생기면 저희한테 좀 더 그게 악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연소 100세이브를 향해 가는 팀의 마무리 정혜영 선수는 미국 훈련을 통해서 스피드가 향상됐고 자신감도 붙었다면서 팀 승리를 확실히 책임지는 수호신으로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올해는 블론 세이브를 3개 이하로 저만 뒤에서 잘 받쳐준다면 또 좀 더 높은 곳에서 가려고 아니면 한국 시리즈를 바로 직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범호로 새롭게 시즌을 시작하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토요일 키움을 상대로 12번째 우승을 향한 힘찬 포효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한승우입니다. 간호사들이 고령 어르신의 집에 직접 방문해 건강을 살피는 방문 간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무안군이 읍면마다 있는 보건지소에 이들을 배치해 보다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홍보해왔는데요. 그런데 서비스 대상자를 줄이면서까지 방문 간호사들에게 모두 새로운 보건소로 출퇴근할 것을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르신의 손끝에서 뽑은 피를 기기로 가져가자 화면에 혈당이 나타납니다. 어르신을 살뜰히 챙기는 이들은 무안군 소속 공무직 방문 간호사입니다. 9명의 간호사들이 하루 평균 5곳에서 6곳을 살피고 있는데 주민 대다수가 만성질환 환자인 마을에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 가도 못 고친 뒤에 선생님 때문에 더 크든 안 오고 항상 돌봐주잖아. 여기 지금 몇 년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먼 데로 가면 안 돼. 무안군은 4년 전 14억 원을 들여 6개 읍면에 보건지소를 개별 설치하면서 기존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방문 간호사들을 각각의 보건지소에 배치했습니다. 어르신들을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게 된 만큼 무안군도 생활 밀착형 보건의료 서비스로 적극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이 새 보건소 건립에 맞춰 다음 달부터 이들을 예전처럼 보건소로 재배치하겠다고 나서면서 간호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새 보건소에서 모두가 출퇴근할 경우 먼 곳은 오가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비스 축소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구 수를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무안군은 정부의 방문보건 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새 보건소의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집중 관리분이랑 신도만 우리 전방특성과 대상으로 두고 이제 안 하는 시군도 많고 이제 방문 간호사가 교육이나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간호사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줄어드는데도 무리한 근무지 변경을 하는 이유는 지난해 불거졌던 갑질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소에 있는 간호사가 아무래도 외부에 나가 있잖아요. 본청으로 불러들여야 인사이동이 쉬우니 너는 무조건 다시 들어와라. 누가 봐도 이건 보복성으로 나온 거거든요. 인근 신안에서는 섬이 많은 특성에 맞춰 13명의 간호사가 각각의 보건지소에서, 한평에서도 거리가 먼 월야면 근무 간호사는 해당 지소에서 일하는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춘 근무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무안군은 이 같은 반발에도 방문 간호사들에게 최종 통보를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근무지 이동을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민생특보에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주기환 특보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20년 넘게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주특보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에서 당선권에서 벗어난 24번을 받자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앙공원 일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 광주도시계획위원회가 일부 내용은 심의 의결한 반면 일부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광주도시계획위원회는 부지 용도 변경과 아파트 안건은 의결했지만 핵심 안건이었던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강은미 녹색정의당 국회의원과 광주시민사회단체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인 검증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지 말고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며 도시계획 심의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5.18 당시 신군부의 탄압에 맞서다 해직된 언론인들로 구성된 80년 해직 언론인 협의회는 결성 40주년을 맞아 성명을 내고 여전히 5.18 광주 정신을 폄훼하는 왜곡 세력들이 있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결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가 퇴행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민주주의 회복, 언론 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등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환경 파수꾼을 양성하기 위한 제58기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이 오늘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는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제58기 입학식을 열고 오는 12월 5일까지 113시간 동안 이어지는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입학생들은 국립공원의 제도와 정책, 무등산권 현장 탐방 등 실무 교육을 받은 뒤 무등산 해설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